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화는 이서영 씨와 촬영하셨는데 많이 즐거우셨죠? 그럴 리가요. 사실 이제 서영 씨랑 만난 지 되게 오랜만에 반가웠기도 했고, 또 전문 방송인이시다 보니까 많은 조언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가볍고 편안하게 법률 상식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좀 텐션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씨 텐션도 거의 영상을 하드캐리 하셨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더 노력해야 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 하기도 하고, 저희 이제 로펌에서도 당당히 전문성을 내세울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례들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와 논란이 늘 붙어 다니는 주제죠. 비트코인이 법조계에서도 이슈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이 법조계에서 이슈가 된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명확하게 어떤 것으로 이제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데요. 비트코인 자체가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부터 파생되는 유통이라든지 거래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첫 번째 이슈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불명확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범죄 행위에 사용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법률적으로는 임시방편으로 이런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사기가 발생했을 때는 비트코인을 몰수 추징한다든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을 다시 배상하라든지 이런 명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자체만으로 이게 법률적으로 비트코인의 재물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아마 계속해서 법조계에서는 비트코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라고 하면 법과 경제가 아주 밀접하게 결합된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임변님이 경제학을 전공하셨죠. 오늘 명쾌한 해석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화폐라고 하면 그 가치가 증명되고 훼손되지 않는 것인데,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의 경우 위변조 식별이 가능해서 조작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가상화폐가 되었습니다. 가상화폐는 화폐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김 PD님이 질문하신 내용처럼 지금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위 변조가 어렵다는 사실만으로 사실 가상화폐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폐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도 설명을 해야 돼서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추격해 보긴 했는데, 먼저 이제 비트코인의 생성 과정을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어떤 블록이 있고 이 블록에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체인 형태로 이 각 블록들을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이 묶여진 체인, 그래서 이걸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이 블록체인이 사용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이게 복제가 되고 각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조와 변조가 어렵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딱 들어보시면 사실 화폐라기보다는 이게 필요한 건 어떤 생산자가 어떤 물품을 생산해서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 그런 유통 과정을 쫓는다던가, 아니면 등기부 등본처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서류들, 그런 거에 적용이 된다던가, 아니면 병원의 진료 기록 이런 데 적용되는 게 사실 맞죠. 더 효율성이 높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음모론. 그래서 국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통화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을 좀 지배하고 이런 게 있다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불안감을 갖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자극해서 비트코인이 위변조가 어렵다는 거 명확하거든요. 그거를 내세워서 탈중앙화, 이걸 기치를 세워서 가상화폐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한 종류인데 최초의 가상화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과연 비트코인이 화폐냐 이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제 화폐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또 이제 중요합니다. 화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단순히 화폐가 어떻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교환 경제 시장에서 어떤 물품을 교환하고 거래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기피님이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거래되고 교환이 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인정받는 거, 가치로서?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화폐라는 거에 위조 변조가 안 돼서 신뢰성이 담보되는 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통용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화폐가 언제든지 내가 화폐를 제시하면 이 사람이 그 화폐에 화체된 만큼의
어떤 실질적 가치를 나한테 줄 수 있느냐. 어떤 100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도 숫자로 환산했지만 100억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0억이라는 화폐가 있어요. 근데 봐보면 얘는 실제적 가치도 100억이고 현재도 100억이 이 건물에 표상돼 있지만 이 화폐는 100억이라는 게 이 화폐에 표상되어 있긴 하지만 이 실제적 가치는 얼마겠어요? 뭐 5만 원권으로 한다고 해도 이 종이의 가격 뭐 인쇄비 이런 걸 계산한다고 해도 뭐 10만 원이 키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언제든지 교환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화폐가 널리 통용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건물을 이 화폐 100억에 팔았는데 나 이제 쓰려고 보니까 나 화폐 안 받아, 난 실물로만 받아 이러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용력이 중요하고 그래서 강제 통용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사실 화폐의 시작점을 은본위 제도라고 많이 봅니다. 은본위 제도라는 게 뭐냐면 지금의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이제 생겨난 건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은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은은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잖아요. 거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은을 막 이렇게 들고 싸들고 다니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관이 생겨났냐면 은행이라고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은 100g을 맡깁니다. 그러면은 수표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훨씬 가볍게 이 증서를 들고 여러 사람하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화화폐가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은을 통화로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을 막 찾아요. 근데 생각보다 지구상에 은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은의 가치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뭘로 바꾸냐? 더 희소성이 있는 금으로 바꿉니다. 금본위 제도는 그래도 이제 은본위 제도보다 훨씬 익숙한데 은 대신에 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분들한테는 금본위 제도가 더 익숙한 이유가 1816년에 영국에서 이 금본위 제도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국이 이제 대영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세계 각국들이 금본위 제도를 채택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아까 건물 100억과 화폐 100억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대립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실물 경제와 결합시킴으로써 그 간격을 메꾸는 거죠. 그 믿음, 실물 경제가 있다는 믿음으로 통용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꽤나 오랫동안 금본위 제도는 지속됩니다. 1816년에 시작했는데 뭐 거의 한 1940년 뭐 50년 뭐 이때까지도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왜 이 시점에서 바뀌었냐? 이제 미국의 대공황, 1930년 대공황, 그 다음에 세계대전, 많은 분들이 한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화폐가 처음에는 단순히 이제 교환하는 물물 거래 수단이었는데 화폐를 통해서 여러 경제 부분들이 다시 작용 반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 제도가 좀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면 강제 통용력을 위해서 그런 실물 경제와 연결을 시켰는데 그럼 이렇게 근본위 제도의 실물 경제와 영향을 끊어버리면 이걸 그럼 누가 믿고 이 화폐를 거래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가 보증을 하자. 그렇게 돼서 국가 관리를 통한 통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관리 통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미국 달러화를 이제 기준점으로 해서 각 국가들이 국가에 맞는 통화 정책을 펼치고 그것들을 국가가 서로 보증해서 융통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통상적으로 강제 통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두 가지로 보면 이거를 화폐에 표상돼 있는 실물과 연결을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이걸 보증하거나 둘 중에 방법을 써야 되는데 사실 이제 비트코인은 여러분이 생각해도 어떤 거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죠. 경제학적으로 사실 비트코인은 통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 게임상의 사이버머니라든지 뭐 제일 유명한 거 싸이월드의 도토리라고 볼 수 있는데 싸이월드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활용할 때는 이게 충분히 통화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었죠. 이게 거래가 되니까. 근데 싸이월드 망하고 나면 도토리는 그냥 아무 필요 없는 0과 1의 숫자 조합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것처럼 그나마 그래 게임이나 싸이월드는 그 싸이월드라는 기반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어떠한 기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실물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유사한 것들 중에 주식하고 비교해보면 삼성 주식을 제가 샀다고 생각하면 삼성이라는 건물, 삼성이라는 인력, 삼성이라는 기술력에 어떤 그만큼의 지분을 제가 갖고 있는 게 됩니다. 어쨌든 실물이 기반되어 있다고 보여지죠. 근데 비트코인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화폐가 아니라고 사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TV를 보다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유시민 작가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워딩 자체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뭔가 유력천금이나 이런 기대에 힘입어서 어떤 비트코인의 그런 지금 통용력을 부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신뢰가 금이 가고 깨어지는 순간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좀 적극 동의하고 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기술 발전과 이게 가상화폐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학적 개념의 화폐, 강제 통용력, 여기에 원론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싸이월드 도토리만도 못하다. 자극적으로 말을 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력, 미래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현재 상태에서의 고전적 화폐의 개념, 뭐 화폐로서의 가능성 이거를 판단한다면 김 PD님 말처럼 싸이월드보다 못하죠. 비트코인은 정말 노기반, 정말 순수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 신뢰에서만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모래사장 위에 서 있다고 봐야죠.